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주부길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향해서 현 상태를 무력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한다 그러면서 강력한 경고를 하고 나서서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블링컨 장관은 10일 뉴욕타임스의 온라인 대담 프로그램인 닐북에 출연해가지고요. 이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재차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누구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과 동맹국을 말하는 거죠. 누구라도 행동에 나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대만 관계법에 따라서 대만의 자기 방어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서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지지를 유지하겠지만 이건 대만 관계법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최소한 대만은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어느 누구 현 상태를 뒤집는다든지 심대하게 평화와 안보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자기 이 방어야말로 중국에 의해서 자행될 수 있는 매우 불행한 행동을 억제하는 최고의 수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서 평화 유지에 있어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영내와 그를 넘어서도 많은 나라도 있고 대만의 현 상태 변화를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역시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행동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 블링컨 장관의 이날 발언은 지난 10월 21일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미국이 방어할 거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렇다라고 말한 것에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블링컨 장관은 그동안에 바이든 행정부가 그런 분쟁에서 미국 군사력을 사용할 준비가 됐는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해오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상당히 진전된 발언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만 관계법에 따라서 대만의 자기 방어 수단을 제공할 근거를 두고 있으나 이 전략적 모호성에 기반한 접근으로 중국의 군사행동을 억지를 해왔었는데 이 블링컨 장관의 이날 발언으로 이젠 전략적 모호성 자체를 버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블링컨 장관의 10일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0월 31일에도 이탈리아 로마에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블링컨 장관은 이 대만 해협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중국의 행동에 반대한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에 의해 현상을 변경하는 어떠한 일방적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왕이 부장은 대만 문제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라 그러면서 일단 잘못 처리하면 중미 관계의 전면적인 파괴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부장은 최근 일정 기간 대만 해협의 상황이 다시 긴장 상태에 빠졌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것이 중국의 현상 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지만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변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어서 대만 문제의 진정한 현상은 중국은 하나뿐이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며 본토와 대만은 같은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니까 미국이 나서서 왈가왈부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것이 중국과 미국이 합의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블링컨 장관은 하나의 중국 원칙은 어디까지나 이 대만 관계법에 근거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은 대만이 중국의 영토임을 확인한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려고 하는 어떤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한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겁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험악하게 돌아가니까 이날 블링컨 장관과 왕 부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할 때 팔꿈치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하지도 않았고 한 걸음 이상 떨어졌다. 지금 사진 보면 그렇게 보이시죠? 중국의 관영신화통신이 그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미국과 중국 간에는 이렇게 상황이 상당히 험악합니다. 이 블링컨 장관의 발언이 나오니까 중국의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공보, 그러니까 수교시의 공동성명 같은 양국 관계의 세 가지 중요 문서를 말하는 건데요. 이 3대 공보는 양국 수교와 양국 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실현하는 기초다 그러면서 미국은 실제 행동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고 언행을 조심하며 대만 독립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을 멈춰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원민 대변인은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으로 세계에서 중국은 하나뿐이다라고 맞섰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대만의 자기 방어를 위해서 돕는다고 한 것이라든지 대만이 공격받게 되면은 미국이 대만을 보호할 것이다. 이런 주장 자체가 중국과의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제정한 미국의 원칙이다. 이렇게 반발한 겁니다. 블링컨 장관이 이렇게 잇따라서 중국에 대해서 경고를 내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5일에 미중 정상 간의 화상회담을 앞두고 블링컨 장관이 이렇게 중국을 향해서 강력한 견제 발언을 하는 이유는 지금 대만을 향한 중국의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대만 관련 움직임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선 중국 내의 이상 동향입니다. 중국은 8일부터 시작된 육중전회를 앞두고 지난 10월 말에 전국에 이 국방동원 태세를 격상하는 조치를 내놨습니다. 만약 단순하게 이 육중전회를 위한 조치였다 그러면 당연히 베이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엄격한 통제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했을 텐데 이번에 내린 조치는 전국적 비상조치였습니다. 이 조치를 발령한 곳이 어디냐? 전국인민대표대회, 그러니까 전인대 상무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적 차원에서 내렸다는 의미죠. 10월 23일 내린 이 조치는 국방동원체제 개혁을 심화해야 된다 그러면서 국방동원법, 인민방공법, 국방교통법, 국방교육법 같은 국방 관련 4개 법규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 조치 내용을 보면 단순하게 경비 강화 이 정도가 아니고 민간의 인원이라든지 교통수단을 포함해 가지고 군사력 동원까지도 검토하고 또 모집을 준비하라는 것이어서 사실상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조치를 취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중국 상무부는 지난 1일 밤에 홈페이지에 올 겨울과 내년 봄 채소 등 생필품 공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통지를 올린 바 있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각 가정의 일상생활과 돌발 상황을 대비해서 일정량의 생필품을 비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지방정부에 육류 같은 생필품 비축 규모와 채소 공급 계획을 점검하라고 지시를 한 바 있었습니다. 자, 상무부의 이런 지시하고 10월 23일에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이런 사실상 비상조치들이 맞물리면서 중국이 지금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긴급한 뭔가의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미국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이 대만과 관련된 중국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중국의 대만을 향한 도발이 우리가 생각하는 전면적 공격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대만이 시료 지배를 하고 있는 마추섬이라든지 우추, 진먼 등에 대해서 일방적 점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응을 살피는 방법도 검토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3일에는 이 중국의 저장성에서 한국의 해병대에 해당하는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육전대의 양서 보병 전차, 이걸 상륙 돌격 장갑차라고 볼 수 있는데 이 ZBD-05가 트레일러하고 또 열차에 실려가지고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또 중국 공군의 전략 수송기인 Y-22 아주 굉장히 낮게 저공 비행을 했고요. 경찰의 통제 아래서 지대공 미사일 이동 발사대로 보이는 차량이 도심을 지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ZBD-05하고 Y-20인데요. 이건 중국의 대만 침공에서 선봉에 설 전력들이란 점입니다. 그러자 곧바로 중국이 또 들썩였습니다. 상무부의 생필품 비축 지시에다가 저장성에서의 특이한 동향까지 이 SNS를 통해서 퍼져나가니까 곧바로 대만과의 전쟁설이 또 증폭된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9일 시진핑 주석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완전한 조국 통일의 역사적 임무는 반드시 실현해야 되고 틀림없이 실현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던 말까지 다시 부상을 했습니다.
시 주석은 2019년 1월에도 통일을 위해서 무력 사용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었죠. 여기 하나 더요. 중국의 국방부가 지난 9일 보고서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중국 인민해방군은 이미 대만의 주요 항구와 공항 그리고 주요 항공로를 완벽하게 봉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9일 보도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대만은 약 380개 이상의 프로그램과 2,700명 이상의 군인을 포함해서 활발한 군사교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인민해방군은 대만을 점령하기 위한 상륙작전 훈련이라든지 사이버 공격 같은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대만을 제압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를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인민해방군이 대만을 점령하기 위한 6가지 시나리오를 개발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이라도 대만을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대만 봉쇄 작전을 포함해서 그 다음 단계로 대만에 상륙해서 점령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이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시점은 분명 아닙니다. 내년 2월에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있고요. 또 내년 가을에 시진핑 장기 집권을 위한 당대회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뒤 상황을 보면 만약 시진핑의 중국이 대만을 향해서 공격을 한다 그러면 자칫 시진핑의 장기 집권은 물론이고 중국 공산당의 해체까지 유발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대단한 도박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상황은 이렇게 뻔한데 도대체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것이 또 중국 공산당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런 중국 인민해방군과 중국 공산당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이번에 연속해서 중국 당국에 경고를 날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중국이 조금이라도 지금의 현상 변경 시도를 한다 그러면 미국과 동맹국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엄포를 놓은 셈입니다. 어찌 보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상당한 수싸움이 지금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그 결말은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우리 Y타임즈가 계속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Y타임즈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